제가 준비한 거 하나 해도 됩니까? 아, 그럼요.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저희 얼마 전에 야식 잡설? 야식 잡설 네. 올려드렸어요. 요거 이제 코스닥 3002라고 하니 나는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샀다. 댓글에서 산다. 이 얘기. 집중 포화 받으셨잖아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사람들 잘못되라고 뭐 레버리지를 이거 권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이야기. 물론 이제 이 이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요 뒤에 나오죠. 타이거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이때 17,060원이었거든요. 지금 한번 검색할까? 오늘은 21,000원. 얼마 오른 겁니까? 2배 올라. 아니 17,000원에서 21,000원이니까 23.5% 그 이후에. 물론 이제 막 시장 변동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단기간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좀 변동의 장세고, 제가 그때 이거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이거 뭐 추천주 아니고 그냥 레버리지 투자는 어떨 때 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해서 제가 밑에 고정 댓글도 며칠 전에 수정해 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1월 26일 촬영분입니다. 이후에 코스가 너무 빨리 올라서 부담되네요. ETF, 레버리지 ETF 투자는 어떨 때 하는 것인지 정도만 공부한다 생각하고 봐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게 1년 후에도 보실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공부하는 용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내용은 그냥 요 안에 있는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때 요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레버리지 ETF는 수익 2천만 원 넣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5.4%에다 2천만 원 넣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건보료 인상까지 감안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요거에 대한 진실을 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뭐냐? 일단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어가는 우리가 매매 차익 있죠. 거기엔 양도소득세가 안 붙죠. 왜? 금투세 하려다가 취소됐고 대주주만 양도세를 낼 뿐. 대주주가 아니면은 사실상 양도세 안 냅니다. 거기에 똑같이 그래서 그 국내 주식만 담고 있는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예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죠? 지금 다 세죠. 과세입니다. 다 과세. 근데 세율이 15.4%. 물론 이게 세목별로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만 비과세고 나머지는 세금이 붙는다라는 건 먼저 알려드리고, 사실은 레버리지 ETF 세금,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이 안 붙습니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자, 매매 차익의 원칙적으로는 15.4%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됩니다. 왜냐? 그 매매 차익을, 사실은 매매 차익은 엄밀히 말하면 양도소득세예요. 근데 그게 배당소득으로 간주를 해요.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왜냐? 기초자산의 구조가 주식형이랑 다르고 세법상 이 펀드에 양도 차익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거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요거는 원칙적인 거 한 번 더 강조를 해 드리는데,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배당 혹은 이자 소득이 생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되죠. 그러면 최고 세율이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49.5%거든요. 이거는 최고 세율로 따지면 거기에다가 앞에서 어떤 댓글로 건보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보료도 올라가, 피부양자 차익도 박탈이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원칙적인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과표 기준가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과세 방식에 이렇게 돼요.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 같은 이런 기타 ETF는요, 매도할 때 발생하는 실제 매매 차익이랑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 사이에 과표 기준가 상승분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의 세율을 매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표 기준가가 뭔가를 봐야 하는데, 그러면 과표 기준가랑 뭐냐? 사실은 이제 국세청이 어떤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을 세워놓은 게 당연히 과세표준 기준가인데 대부분요,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요, 주식 매매 차익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죠? 국내 주식은 비과세죠. 그리고 파생 상품으로 얻는 수익이 있어요. 이거는 과세예요. 이거를 분리해서 만들어 놓은 표준 가격이 과표 기준가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 사이트를 여기서 보여드려야겠다. 자, 요거는 타이거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고 타이거 ETF의 홈페이지를 가서 제가 그러면 과표 기준가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엄청 올랐죠? 지수 대비로도 엄청 올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 것인가를 보려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1월 26일에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17,945원이었어요. 그러면 1월 29일에 제일 많이 올랐었죠? 22,945원. 많이 올랐죠? 17,000원대에서 22,000원대까지. 그러면 이 차익만 놓고 보면 거의 한 5,000원. 5,000원에 매매 차익이 생겼으니 세금 많이 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과세 기준가를 한번 보세요. 여기 과세 기준가 1,248원에서 1,243원으로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29일 기준으로는 1,242원이네. 더 낮아졌죠.
248원에서 242원으로 네. 낮아졌어요. 그러면 아까 어떻다고 했죠? 매매 차익이랑 차익과 과표 증분. 과표 증분 에서 더 사이에서 작은 거. 적은 거를 네. 기준으로 15.4% 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6원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세금은 뭐다? 0원. 세금은 0원이라는 거예요. 네. ETF 가격이 5,000원 올랐지만 세금은 0원.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냐? 과세 기준가는 이 ETF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투자 자산으로 벌어들인 걸 따로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그 자산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 네. 기초자산, R 주식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네. 세금을 내야 하는 자산은 오히려 줄었으니 희한하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그럼 이게 단기간만 그러느냐? 제가 지금 2025년 1월부터 26년 2월 2일까지로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쭉 나오겠죠? 네. 그러면 25년 초로 제가 막 거슬러 갑니다. 그러면 그때 과표 기준가는 얼마인데 지금이랑 차이가 날 거 아니야? 자, 25년 1월 2일에 과표 기준가 얼마예요? 1,306원이에요. 1,306원. 당시에 이 ETF는 7,500원이었어. 근데 이게 22,000원까지 올라서 한 3배 오른 거잖아. 그러네요. 3배 올랐는데 네. 과표 기준가는 1,300원이었다고요. 왜? 과표 기준가 거의 네, 그대로죠. 보세요. 지금 가격이 아까 1,400원대라고 했죠. 아까 거의 1,400원 변동이 이었어요. 없어요. 보세요. 1,200원대. 1,200원대. 연말 기준으로도 1,200원대. 어때요? 그리고 지금이 1,237원. 거의 안 변했잖아. 오히려 그러네요. 줄기도 하고. 네. 이러니까 사실상 레버리지 ETF가 2배, 3배 올랐어도 세금은 0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상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대부분 비과세 자산 중심으로 투자를 했고 네. 비과세 자산 중심으로 차익이 났다면 네. 실제 과세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혹은 ETF 같은 이런 기타 ETF를 통해서 매매 차익 많이 누렸던 걸 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되는 거 아니야? 건보료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사실상 쓸데없는 걱정이라.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하자면 예. 저게 비과세 자산이라는 게 저 레버리지랑 인버스 전략을 쓴 파생 상품에서 나오는 자산 수익이 비과세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는 그거죠. 네. R 주식. 국내 주식은 비과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그 왜 커버드 콜 ETF 중에서도 그 재원을 옵션 프리미엄도 있고 그다음에 이 배당 소득도 그쵸. 있잖아요. 분배금을 만들어진 재원으로는. 근데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것도 비과세.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파생으로 운용하는 자산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버드 콜 ETF를 절세 계좌에서 하는 것보다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당을 받는 15.4%의 배당 네, 수익을 받는 그 ETF를 ISA나 IRP로 넣어라라는 네네. 조언들 많은데 네네. 물론 그것도 절세 계좌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오히려 비과세 자산 중심으로 투자하는 ETF는 그렇죠. 어차피 저기서 세금 안 하나 낸다. 세금 어차피 안 내니까 절세 계좌에서 하기 아까운 거죠. 일반 계좌에서 해도 충분히 비과세 이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그렇죠. 비과세가 적용이 되니 근데 이게 좀 복잡해서 아예 어려워.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려워요. 잘 모르시는 사람들이 분들 많아요. 지금 17,000원짜리 ETF가 22,000원 간 거 바로 보이잖아. 그렇죠. 근데 과표 기준가는요. 차트에 안 나오잖아요. 수급에 안 나오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MTS로 볼 때 ETF 정보 안으로 들어가서 봐야 하기 네. 때문에 눈에 잘 안 띄어.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면 돼요. 와이스트릿이 이렇게 좋은 네. 방송이네. ETF 저 ETF 보십시오. ETF 저 지금까지도 ETF. 조회수로 한다. 좋아요 안 누르고 계신 분들 있으면 손혜아 기자 네. 미워해 주세요. 찾아가겠습니다. 멋이라도 드릴게요. 네, 무엇이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해서 오늘 ETF 저 TF 네. 첫 회 해봤는데 네. 뭐 반응이 안 좋으면 그만하고 반응 좋으면 계속 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해서 우리 또 와이스트릿은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뿅!